수학 선행, 남들이 하니까 우리 애도 그냥 시키진 않으셨나요? 제대로 모르고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장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다른 애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선행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무작정 시키는 선행은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행학습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학습 계획 등 선행을 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선행뿐만 아니라 아이의 궁극적인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실 거예요. 먼저 선행학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학생 유형부터 짚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현행 심화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응용 문제 수준까지만 풀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 심화를 전혀 못 푸는데 그 다음 내용을 배운다고 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이 상태에서 선행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1 수학에서 일품이나 블랙라벨에 손도 못 대는 학생에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을 가르치면 오히려 혼란만 커지고 결과적으로 성적도 떨어질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학생입니다. 애들이 수학을 어렵게 느끼거나 수학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무작정 선행학습을 시키면 오히려 수학에 대한 거부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여기서 선행까지 강제로 나가게 되면 수학에 더 큰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공부 습관이 아직 온전히 잡히지 않은 학생입니다. 공부는 꾸준히 하는 습관, 지속성이 중요한데 이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학습을 시키면 오히려 아이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애가 맨날 오늘 할 공부를 미루기만 해서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공부 습관이 안 잡혀있는 수준에서는 선행은 고사하고 현행부터 하는 게 당연하고요. 오히려 이전에 배운 것들에 구멍이 나 있지 않은지 살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선행학습을 진행해도 될 만한 수준의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념이 덜 이해됐는데도 문제를 실력 반, 요행 반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문제를 정확한 이해에서 나오는 정석적인 풀이법으로 푸는 학생들도 많지만 편법으로 야매로 풀어서 맞추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풀고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왜 이 공식을 써야 하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냥 공식만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방정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공식만 외우고 지나가면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준과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틀어서 출제를 푸는 방법을 몰라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둘째, 주기적인 복습을 해야 합니다. 선행에서 배운 내용이나 공식 등을 잊지 않으려면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애들 입장에서 이거 예전에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라고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복습 없는 선행은 90% 이상이 휘발되어 버립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간 복습 계획표 등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반복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지난주 나갔던 진도 복습, 수요일에는 오답 분석 및 다시 풀어보기, 다른 요일에는 새로운 진도와 심화 문제 푸는 시간을 적절하게 섞어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현행과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선행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학교 중간 기말고사에 오히려 소홀해져서 내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지금 하고 있는 선행이 아예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해서 더 높은 학년의 내용을 알아야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요. 수학 실력은 심화 문제를 깊게 고민하면서 풀었을 때 그때 오르는 거예요. 상위권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사고력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행과 현행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애들한테 맞는 현실적인 학습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째는 아이들의 현재 상태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재미있어 하는지, 실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중2 블랙라벨을 완벽하게 풀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중3 고1 거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선행을 더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행 문제를 푸는 실력이 부족하거나 잘 한다고 하더라도 선행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뒤로 미루고 작은 성취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수학의 아주 작은 재미부터 느끼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선행학습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학습을 진행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학 상하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은 지금으로부터 먼 기간부터 짧은 순으로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학 상하를 끝내기로 했다면 9월까지는 몇 단원, 11월까지는 몇 단원 이런 식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단, 내신 기간 3주 정도는 반드시 비우고 그때는 내신 공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지금 우리 애가 선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파악하려면 주간, 월간 테스트 등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것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학원이나 선생님을 잘 만나시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원 숙제를 베껴서 낸다든지 답지를 보고 푼 척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눈속임을 하게 되면 지금 실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아이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유의미한 선행학습이 됩니다. 선행학습은 애들의 수학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시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워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수학이었습니다.